안녕하세요. 필름앤 페스티벌의 황동미입니다. 오늘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상영용 필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필름,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카메라에 필름 넣어서 찍는 요즘에 필카라고 하죠. 필름 카메라들도 많이들 아날로그 감성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영화 필름 얘기를 하자고 보면 사실은 영화라는 말에 영어 단어가 시네마도 있고 무비도 있고 필름도 있죠. 그런데 이제 필름 세 개가 사실 약간의 의미가 다르죠. 그 중에서 필름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작품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상영본, 그 물리적인 그 상영본 자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필름이라고 하는 게 약간 화학적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셀룰로이드 아세테이트 혹은 얇은 플라스틱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돌돌 말려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필름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표현하는 바로 그 물건인데, 우리가 그 물건, 필름, 그거를 다른 말로, 우리말로 고치면 아마 상영본 정도가 되겠죠. 한번 영화제를 한다고 상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예산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뭐 공간도 필요하고, 프로그래밍도 필요하고, 당연히요. 홍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품 상영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 작품을 상영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저작권과 상영본입니다. 당연하겠죠. 일단 저작권 동의를 받고, 저작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작품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부분 제작사나 혹은 배급사들이 가지고 있겠죠. 그런 저작권자에게 상영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 상영 동의는 대부분 무상은 아닙니다. 영화제에서 상영을 할 때는 일종의 상영 사례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영본을 받아와야 되는데요. 이 상영본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영화 다 만들어지면서 상영본 자체가 다 파일이죠. 파일이다 보니까 DCP라고 해서 디지털 시네마 패키지라고 해서 하드 안에 들어있는 디지털 파일들이 있어 하드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혹은 뭐 그냥 파일만 전송을 이제 네트워크상으로 전송을 해주기도 하지만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게는 잘 하진 않고요. 그런데 디지털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 2000년 정도, 2010년 이전 작품들 많이 대부분, 혹은 1895년 처음 만들어진 영화부터 100여 년간의 어쨌든 기간 동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필름이라고 하는 형태로 영화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보관하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예요. 간단히 말하면 일단 잘못 보관하면 삭아요. 그래서 항온, 항습 이런 조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부피도 엄청나기 때문에 저작권자라 하더라도 자기 사무실이나 집 공간에다가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화제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를 틀고 싶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저작권도 수습을 해봐야겠지만 상영본이 제대로 있는가부터 먼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거를 찾아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생각이 아니고 아마 다 잘 아실 텐데 1926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작이라고 하는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 나운규가 만든 아리랑이라는 영화는 지금 최근에 이 영화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지난 100여 년간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아마 이 작품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상영본이 소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100년 전 영화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근대인, 예를 들면 1967년도에 만든 쾌남 홍길동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칼라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한국에서 이 시기에 장편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구나,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야, 이 작품을 틀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 역시 상영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상영본들이 안 남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보관하기 어려운 이 영화 필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개인의 소유물이나 어떤 물건 정도가 아니고 실질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동안 우리에게 없었던 거죠. 말씀드렸듯이 영화 필름은 부피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무게도 상당합니다. 한 100분 정도, 90분에서 100분 정도 길이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영화 필름으로 그게 있으려면 그 프린트의 무게가 대략 한
한 30kg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잘못 보관하면 이 화학 물질들이 잘못되면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개별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건 한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이게 문화유산이고 개인들이 관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또 옛날에는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그 영화가 국내에서 개봉될 때 지금처럼 700개관, 800개관에서 뭐 한꺼번에 동시 개봉한다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영화마다 일종의 그 상영본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프린트 벌수 제한이라고 그래서 1980년대 중반까지 한 영화가 최대 12벌까지 프린트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12개의 상영본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개봉관에서 개봉을 하고 그 다음에 한참 상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재개봉관으로 넘어가서 상영을 하고 또 재개봉관으로 가서 상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영본에 스크래치가 계속 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가 오는 영화 이런 프린트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렇게 프린트에 비가 오는 상태로 훼손이 되면 그 남은 프린트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밀짚 모자에 테두리로 재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 영화들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영화 필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뒤늦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나라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조금 일찍 그런 생각을 한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0년도에 이제 그런 생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것들을 관리하고 보존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생겼고요. 그래서 1974년도에 한국필름보관소라고 하는 국가기구가 생겼어요. 재미있는 얘기는 요거는 사실은 나라에서 그 당시에 이걸 왜 만들었냐면 전 세계 필름 아카이브, 필름 보관소 연맹에 그 북한이 한국보다 먼저 가입했어요. 그래서 약간 경쟁 뭐 이런 차원에서 부랴부랴 1974년에 한국 필름 보관소를 만들었죠.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 북한보다 그렇게 국력이 앞서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뭐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야말로 격세지감이긴 하죠. 여튼 그래서 1974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필름 유산이라고 영화 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생겨서 필름 보관소가 만들어졌고요. 이게 1991년에 한국영상자료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자, 이 필름보관소 혹은 한국영상자료원에 보관하는 필름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을까요? 대부분 가서 사정하고 혹은 부탁하고 혹은 기증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왜냐하면 서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고요. 법적인 어떤 조항도 없었기 때문에 내 작품 그냥 왜 내가 거기다가 내 작품을 맡겨야 돼? 이제 이랬던 게 그 당시에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1996년도에 영화진흥법에서 명확하게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한국에서 개봉을 위해서 등급 분류를 받은 모든 영화들은 모두 다 의무적으로 상영본 하나를 한국영상자료원에 납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 납본제가 이제 제도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일종의 국가 차원에서 한국의 모든 영화들을 다 포괄하겠다라고 하는 걸 법적 장치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이후부터는 한국에서 개봉하는 모든 국내 영화, 국산 영화들, 이제 외화들도 뭐 원하면 희망자들은 납본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한국 영화들은 모두 다 영상자료원에 지금 한 번씩 납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납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상자료원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아카이브, 필름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과정, 즉 자료를 보관하고 보존하고 해서 이것을 쭉 남겨서 결국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도 이걸 다시 꺼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고, 이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같은 개념인 거죠. 영화에서의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앞선 이야기로 돌아가셔서 만약에 내가 어떤 영화를 상영을 하겠다, 기획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영화의 상영본들은 대부분 지금 최신작이 아닌 다음엔 대부분 이제 한국영상자료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작권자의 동의하에 이제 영상자료원에서 그 상영본을 꺼내서 상영을 하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시게 되는 거죠. 단순히 한국영상자료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 자료라고 하는 것들을 보관하는 업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전체 인류에서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였고요. 사실은 재밌는 게 영상자료원에서는 지금까지 필름으로 된 영화들을 이제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영화가 극장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 혹은 극장 상영본들, 요것들만이 지금 영화의 개념이 아니고 OTT나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오리지널이라든가 아니면 시리즈들도 마찬가지고 이 영화와 영상의 범주가 지금 이렇게 막 넓어지면서 합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런 디지털 영상들을 어떻게 또 잘 보관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잘 보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또 새롭게 대두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용량이나 이런 것도 큰 문제가 되겠죠. 사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또 중요한 문제 하나가 뭐냐면 저작권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자료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작품들은 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되 영상자료원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지금 허용이 된 상태에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좀 자유롭게 이 영상자료들을 활용하는 거에 좀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애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을 향후에 어떻게 펼쳐서, 사실은 고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발표 후에 5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이제 공공의 것으로 넘어갔는데 그 50년이 안 된 작품들을 또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조금 더 향후에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아마 필름을 찾아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름은 상영본으로서의 영화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화제를 기획할 때, 그리고 영화제를 할 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상영본을 확보하는 방안, 최근에 그 디지털 영화가 아니고 고전 같은 그런 작품들의 경우에 이 상영본들이 어떻게 우리 전체 국가 차원에서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아마 업무를 하는 데도 좀 더 도움이 될 것이고, 교양으로서도 이것들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자료의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영화 필름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가지고 와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